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있었던 광복절 기념식 그리고 경축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이순신 12척에서 일본과 기꺼이 손잡을 것이다. 내용이 조금 다르죠? 이순신 12척은 지난 7월 12일에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어제는 8월 15일 일본과 기꺼이 손잡을 것이다. 대일 수위 조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뭔가 좀 달라졌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문 대통령 경축사에서 일본 자극을 자제했다.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다. 어제 경축사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화 협력으로 정책 전환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야당은 어제 경축사에 대해서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됐다. 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내용 중에요. 도쿄올림픽 얘기가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지금 내년인데 일본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본 측에서. 그러나 원전 그리고 방사능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나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우호 협력 희망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일본 무역보복 해결 압박 레토릭일까? 뭔가 일본에 대한 압박일까? 왜냐하면 이 도쿄올림픽 얘기를 방사능 문제와 자꾸 연결지으면 굉장히 아픈 지점이 되거든요. 일본한테는요. 여기 보시면 일각에서 보이콧 검토 고난도 반어법이다. 이게 도쿄올림픽 우호 협력 희망한다는 말을 이걸 잘 해석하면은 보이콧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청와대 후쿠시마 협의 등 애둘러 언급한 것이다. 후쿠시마 협의는요. 후쿠시마 이 방사능 오염수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도쿄올림픽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일본이 아파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일본에서도 일왕과 아베 총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깊이 반성한다는 나루히토 일왕. 전쟁 책임 7년째 침묵하는 아베. 뭔가 좀 대조적인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전국 전몰자 주도식 어제 일본에 열렸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이 모습입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즉위 후 첫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이 됐죠. 어떤 얘기를 할지. 부친 평화주의 노선을 계승한 걸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아베 총리는 어제 뭐 별다른 얘기 안 했지만 대신에 이건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중국을 의식한 것 같죠? 신사 참배. 그리고 우리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참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본 어제 상황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일왕 그리고 아베 총리의 발언 영상으로 함께 묶었습니다. 보시죠.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戦後一貫して平和を重んじる国としてただひたすらに歩んでまいりました。歴史の教訓を深く胸に刻み世界の平和と繁栄に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した。 자, 아베 총리의 마지막 말. 뭔가 뭐 최선을 다했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에게는 전혀 최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면호 부소장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축사에서 도쿄올림픽 거론을 했어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않지만 도쿄올림픽 잘 되길 바란다. 우리 협조할 의사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도쿄올림픽 거론한 부분 일본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으로는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제 생각에는 그 도쿄올림픽에 대한 언급 자체라기보다도 지금 일본 신문이나 일본 정부에서 나오는
입장 표명을 보면 예. 좀 전에 사회자님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좀 전에 좀 더 강경한 발언에서 어. 좀 더 우호 협력이라고 그럴까 하는 부분을 강조한 그래서 약간 그 유화적으로 변화가 바뀌었다라는 나타난다고 하는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 도쿄 올림픽은 물론 지금 적어주신 것처럼 예.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호 협력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겉으로는 있지만 예. 저건 오히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예. 지금 사회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어떻게 보면 반어법적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일본 측에서도 그것은 뭐 모르는 바가 아닐 테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본은 저 도쿄올림픽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걸 압박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여태까지 일본이 해온 차원에서 보면 그 예. 사람들은 뭐 성큼게 큰 어떤 그러니까 발걸음을 하기보다도 예. 항상 그 조심스럽게 그 차근히 예. 검토하는 거니까 일단은 한국의 정부가 예. 내지는 문 대통령이 제기한 우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연 어떤 식으로 한국 정부가 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접근을 할지를 볼 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 대한 그 예. 채권 회수한 부분 예.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진짜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한국 정부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인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예. 내지는 일본에 예. 대해서 하는 부분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를 지금 보고 예.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자, 어제 일본에서 포착된 모습, 방금 신문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이란과 아베 총리가 달랐거든요. 사실 우리의 기대는 아베 총리의 입에서 깊은 반성, 이 얘기가 좀 나와줬으면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왕의 발언은 우리 쪽에서 보면 조금 긍정적이지만 아베 총리 태도는 좀 우리는 별로거든요. 자, 이명호 소장님. 일왕과 아베 총리 다른 모습인데요. 일왕의 저런 발언, 실질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어떤 좀 의미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끝나고 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나루히토 일왕의 저 입장은 예. 뭐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아버님 때 있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깊은 반성이라든지 깊은 슬픔 얘기는 지속돼 왔던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아베 총리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또 틀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루히토 일왕과 예. 아베 총리는 서로 예. 다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근데 일왕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본의 지금 상황을 끌고 가는 건 아베 총리의 생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존재고 예.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예.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더 강조가 된다고 하면 예. 총리라고 그럴까 예. 실질적인 권력 권한을 갖고 있는 예. 총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좀 더 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따라서 이제 안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한 가지 차이가 지금과 같은 그 입장의 내지는 표명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왕의 저런 입장이 아베 총리를 견제하는 효과가 실제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 저렇게 많은 겁니까? 끝나고. 실제적으로 아베 총리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예. 신념에 바탕을 둬서 예. 추구자 하는 것을 크게 바꾼다고 그럴까 하지는 못할지라도 예. 견제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그 나루히토 일왕의 아버님이 예. 어떻게 보면 일찍 어떻게 보면 유례 없는 그러니까 은퇴를 한 것도 예. 그런 그 견제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일본의 상징으로 해서 일본이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인 현실주의적 뭐 안보 대응이라든지 예. 그것만이 아니고 예. 일본이 전후에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평화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 어떤 그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예. 차원에서 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견제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항상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차원의 견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날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일본과 안보협력 지속해왔다. 어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날짜가 좀 몇 개 나오는데 8일 남은 지소미아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뭐 여권의 기류는 일본으로 공 넘어갔다. 뭐 이런 반응인데요. 8일 남았습니다. 8일.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우리와 북한과 관련된 정보들을 주고받는 겁니다. 군사정보를. 이 얘기인데요. 지소미아는 양국이 매년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요, 요걸 결정할 시기가 옵니다. 오는 24일이 시한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연장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따지면 8일이 남은거든요. 24일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일본에 향한 우리의 어떤 또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일 남은 지소미아 운명,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조치가 시행되는 거는 28일입니다. 24일과 28일. 두 가지 중요한 날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민호 소장님. 그러면은 8일 남고, 그 다음에 또 나흘 더 가고, 그러면은 12일 남고, 요 사이에 일단 지소미아 부분, 우리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세요? 지소미아 측면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북아 내지는 동아시아의 그 안보와 관련된 측면도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삼국 간의 또한 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그 행정부 내 요인들도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는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식의 이제 언급을 계속 해왔기 미국의 때문에 미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지금. 뭐 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도 일본 정부만을 놓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를 당장 뭐 폐기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또 묘수가 남아 있어요. 24일이 지난 이후에 폐기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 연장이 일단 1년 되고 내년 가을부터 폐기가 되는 약간 이런 묘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시한을 넘겨서 1년을 자동 연장시켜 놓고 폐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8일 남았습니다. 8일이요. 이명수 소장님께 좀 추가 질문을 하기 전에 기사를 좀 보면서 좀 할게요. 다음 기사는요. 어제 경축사 내용이 참 많았는데 그중에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 얘기 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뭔가 좀 많이 적어놨죠? 제목에. 임기 내 비핵화한다. 그리고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한다. 그리고 2045년 원 코리아. 뭐 통일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어요. 여기 보시죠. 평화 경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통일 청사진을 어제 제시했는데요. 남북이 합치면 세계 6위권 경제다. 그리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원코리아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난해 경제 공동체 구상보다 더 나아간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이념에 사로잡혀 외톨이 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당은 또 여기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대목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완 코리아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자, 어제 경축사에 대해서 오늘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에 북한이 반응을 보였어요. 여기 보시면 조평통 담화통에서 나왔습니다. 조평통 당화라는 이름으로요. 오늘인데요. 우리는 남과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이게 답입니다. 북한에. 그리고요.
제가 몇 가지 적어왔는데 너무 거친 소리가 있습니다. 동물이 등장하는 이런 약간 육두문자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건 소개해드리지 않겠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럽니다. 평화체제 뭐 운운하고 뭐 평화경제 운운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관심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자, 윤경호 의원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경수사 내용 그리고 북한의 반응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북한의 반응이 아주 썰렁하고 예. 아주 차갑게 나와서 예. 좀 어저께 야당이 그런 비판을 했어요. 예. 우리만의 짝사랑이다. 예, 거기에 딱 맞게 지금 형국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일부러 그 짝사랑이라고 맞춰주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뭐 건가요? 그랬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제가 과거에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 예. 이런 것들을 미북관계를 취재해본 예. 경험칙으로 보면 북한은 항상 벼랑 끝 전술에 굉장히 능하다. 남쪽이든 또는 예. 미국이든 향해서 아주 격한 비판을 할 때는 예. 마크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대화에 응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를 안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마크에서는 그런 대화와 접촉이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뭔가요? 일부러 겉으로는 센 척을 한다. 저는 뭐 그런 그렇게 뜻인가요? 해석을 합니다. 북한이 항상 강하고 예. 격하게 반응을 보일 때는 예. 마크에서는 그런 대화에 응하겠다는 사인을 보내는 거다.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대화가 거꾸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는 예, 거네요.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예. 점을 말씀을 드리고 문 대통령이 한 얘기는 예. 사실 우리에게 광복절이라는 거는 예. 건국절 논란도 있습니다만 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주체 예. 일제 치하의 임시정부로부터 예.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헌법 정신 등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100년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은 일본과의 당장 손에 잡히는 갈등 국면인데 그렇죠. 웬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일본 이거거든요. 관계가 장장 눈앞에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엔 제가 딱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평화경제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2045년 원코리아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 일을 위해서 일본에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그 길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 평창올림픽 직후에 남북 간의 관계가 급진전이 되고 예, 예. 경제 교류가 열릴 듯이 분위기가 갈 때 예. 아베 총리가 가장 긴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나 또는 예. 동북아에서의 주도권 경쟁에서나.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바로 그 점을 노려서 그 점을 겨냥을 해서 평화경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예. 그 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던 거고 원코리아 역시 예. 그런 차원에서 내세운 비전이다. 그렇다면 이건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번에 아무래도 이수희 변호사께 발언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저 북한 반응은 뭐, 원래 저렇습니다. 원래 보니까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북한 저런 반응이 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교류, 그리고 결국은 뭐 원코리아까지 강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된다면 통일은 대박이죠. 예, 좀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갈 수도 예.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이 되려면 그 전제는 예.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우위, 안보 우위가 있고 또 주변국의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한 거고 예. 북한의 전향적인 개방과 개혁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예. 지금 김정은 체제가 하는 것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변수로 등장을 하면서 한일 동맹에도 균열이 생기고 예. 또 뭐 이 정부에서의 정책도 그렇고 예. 방향도 그러면서 과연 비핵화가 이루어지겠냐. 그러니까 저런 구상의 전제는 비핵화가 됐을 때 얘기인 거죠. 근데 비핵화에 뭐 핵 리스트 하나 제대로 예.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 너무 뜬구름 잡는 정말 어찌 보면 좀 허망함.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별 따다 줄게 같은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성은 낮아 보이는 말. 그 말을 듣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예. 위안을 받는 국민이 몇 분 계셨을지. 저는 어제 그 뭐 실시간으로 예. 저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또 저 평화 경제 얘기를 하시나.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우물가에 가서 너무 숭늉을 차다 너무 예. 빠른 거 아니냐. 예. 이 비핵화가 먼저고 지금 북한의 태도에는 예. 지금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는 자신감이 아니냐. 저는 이게 이렇게 과도한 얘기를 예. 할 때 뒤로는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낙관론도 있지만 예. 저는 또 다른 자신감의 표출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셨는데 별이 저기 있는데 별을 가리켰어요. 근데 손이 닿지 않고 있다 지금. 턱도 없다 손이 닿기까지는.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김건학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국에 나아갈 길을 굉장히 예. 구체적으로 제시한 처음 어떻게 보면 국가 비전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대통령 그래서 아닌가 오늘 이런 뭐 생각을 몇몇 합니다. 신문에는 로드맵이다 이런 그렇죠. 표현도 일종의 등장했어요. 로드맵이고 지금 이수일 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 그 안에 비핵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올림픽을 같이 하고 예. 그 다음에 원코리아 이게 예. 일종의 흐름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연도까지 표시가 그렇죠. 돼 있습니다. 연도까지 이렇게 제시한 거는 예.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데 그건 왜 얘기 안 하고 장기적인 걸 얘기하느냐. 예.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부족했던 예. 것들은 뭔가 장기적인 원대한 어떤 그 길이 제시된 것이 좀 부족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길을 뚜벅뚜벅 가자. 예. 그러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좀 명확히 했다. 예. 여기에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을 약간 비판한 대목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 강국인 건 분명하지만 예. 자유무역의 원칙도 훼손하는 일종의 무책임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경제 강국이 책임 있게 할 그러면 것이다. 그거네 우리가 곧 경제 강국이 될 건데 우리는 일본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어떤 과정에서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예. 교량 국가론과 평화 경제론 뭐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예.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갈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2045년이 되면 예. 원코리아를 달성할 것이다.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주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의 평가가 약간씩 좀 결이 다르게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이면호 수장님께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한일 관계 갈등 국면이거든요. 이거를 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의지를 어제 밝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일 갈등 이게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해를 넘겨서 좀 길어질 걸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한일 양국 정부가 어떤 예. 식으로 예. 대응을 할지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갖고 대응을 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여태까지 그 줄곧 내지는 그 아베 총리는 줄곧 얘기한 것이 예. 한국 정부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것도 예. 이제까지는 일본이 한국을 아주 그 특별히 예. 어떻게 보면 봐줬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더 이상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반 다른 그 국가 관계와 같은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여러 가지 행동이라고 그걸 한다고 예. 하면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을 강조를 하지만 예. 그 변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따라오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일본은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서로의 인식이 과연 조금 더 좀 합해지는 그러니까 수렴되는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예. 이번에 광복절 축사라고 그럴까 예. 경축사는 조금은 미진하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미진했다고 생각이 들고 예. 국제 정세를 보는 측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거의 언급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그 모두에서도 사회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세계의 경제, 안보 다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면호 부수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게 빠르게 뭔가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제 경축사 그리고 일본에서 있었던 일까지 정리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